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 새해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향한 발언들 그리고 계속해서 뭐를 쏘고요. 핵 이야기까지 하고 있고요. 네. 왜 이렇게 좀 강도 높은 뭔가 이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북한 뭐 고위 관계자 또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강경 발언 그다음에 뭐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쏜다든지의 어떤 군사적 도발 이런 것들은 계속 있어 왔죠. 근데 네. 이제 점점 수위가 높아지더니 이번 발언이 문제가 된 건 사실상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그렇죠. 강경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인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게 우리나라를 상대로 아예 통일이나 동족이나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자. 이런 얘기했었고 우리나라를 제1의 적대국으로 명명을 했고요. 불변의 추적이다.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게 1972년에 우리가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이런 개념들을 이제 남북 화해 협력 차원에서 만들었던 개념들을 다 부정해 버렸어요. 네. 이게 상당히 이제 아예 남북 관계의 어떤 화해, 어떤 협력 관계의 뿌리를 아예 뽑는 수준의 아주 그 강경 발언 이전에 아주 없었던 강경 발언이어서 네. 이게 이제 상당히 파장이 좀 크다라고 보여지고 여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역시 맞대응을 했죠. 그래서 이런 발언 자체가 어쨌든 북한이 반민족적, 반역사적인 집단이다 이런 걸 자인한 거다라고 했고 뭐 도발 위협에 대해서 전혀 우리 굴할 뭐 생각이 없다. 이런 도발한다면 더 큰 위협에 너네가 빠질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강경한 그 발언도 이제 맞선 강경 발언을 했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일단 우리 증시나 경제 차원에서는 어떤 대북 리스크라는 게 이전에 없던 수준으로 올라갔다라는 점이 일단 제일 걱정이 되고요. 지금 군사 전문가들이 올해 들어서 특히 이제 한반도 정세에 대한 경고들이 계속 잇따랐거든요. 불안불안했단 말이죠. 특히 이제 최근에 그 미국 미들베리 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 뭐 지크 브리드 해커 교수 이 두 분들이 북한 전문가로 되게 유명한 분들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한 기고한 글에서 한반도 상황이 그 전쟁과 관련해서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 그러니까 아예 6.25 전쟁 이후에 가장 위험한 지금 상황에 와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으면서 파문이 일었고, 최근에도 계속 이런 식의 경고들, 뭐 핵전쟁과 관련된 경고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면서 한반도 정세가 뭔가 삐걱거리는데 이전과 다른 수준이다라는 이제 위험들이 자리 잡았고 어제 나온 이런 발언들로 인해서 사실 오늘 증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의 지정학적 리스크 안에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까지 감행된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외국인 입장에서 누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사실 뭐 일본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 우리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돈을 가져갈 만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뭐 그만큼 이제 최근에 이제 상황이 조금 다른 때와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 선거하고 지금 좀 맞물려 있는 측면이 분명히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이번에 이제 대만 총통 선거에서 지금 여당인 이제 민진당,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대만 분리 독립을 이제 원하는 그런 이제 라이칭더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면서 양안 관계가 상당히 좀 이제 삐그덕거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크고요. 만약 뭐 글로벌 이제 그런 뭐 전략 그런 이제 싱크뱅크에서 뭐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 뭐 대만과 그러니까 양안 내에서 전쟁이 나오면 남북 관계도 상당히 뭐 전쟁 위험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은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하지만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이렇게 그 이제 그러니까 남북 간의 관련된 부분이 뭐 고조가 된다라고 해도 일단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던 게 이제 과거의 전례고요. 증시에서도 그거에 대한 그 이해도가 상당히 좀 빨리 해소됐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네. 특히 2010년도였죠. 그 연평도 이제 폭격 사태가 이제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다음 날 개장 초에 45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장중에 그 부분을 전부 해소를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종가에는 이제 마이너스 3포인트로 끝난 듯이 어떠한 이제 이슈가 발생을 했다라고 해도 그만큼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그런 부분은 해소할 수 있는데 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기 때문에 아마 그때보다는 조금 더 오래 갈 수는 있다라고 보지만 아마 아주 심각하게 발전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임순재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연평도 사건 그리고 그 한 2010년대 초반에는
장중에 북한이 뭐를 쐈다 싶으면은 지수가 막 3, 4%씩 확 밀어놨다가 갑자기 뭐 빅텍, 스페코 이런 종목만 상한가 기록. 그때는 또 상한가가 가격 제한폭이 14, 15%였어요. 참 옛날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근데 지금 우리 시장에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방산주는 사실 최근에 다른 결로 움직였단 말이죠. 오늘 방산주 움직임 뭐 큰 변동 없습니까? 오늘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는 뭐 그냥 코스피 지수 따라서 빠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네. 같고 지금 제가 오늘 북한 관련돼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최근에 주변 사람들 만나봐도 대부분 이제 북한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좀 집중하는 주목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첫째는 지금 북한만 문제가 아니다.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북한이 무엇을 믿고 저런 발언을 하는가, 무엇을 믿고 저런 스탠스를 취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일단 최근에 보시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까지는 미국이라고 하는 원탑 아래에서 글로벌이 하나라. 요렇게 어찌 보면은 하나의 글로벌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고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어찌 보면은 정치적인 그런 이벤트가 아닌 말 그대로 경제를 건들기 시작한 부분이라는 거. 이게 지금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면서 그 전쟁터에서 북한에서 만들어진 포탄, 북한에서 만들어진 무기가 사용되고 있다는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북한은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는 과거에는 이러한 돈들이 달러만 사용할 수 있었고 달러를 규제하면은 전 세계가 부들부들 떠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서 우리가 스위프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예전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제 결제망으로 완전히 결속되어 있던 이러한 경제 구조가 분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를 중심으로 혹은 중국과 러시아 혹은 브릭스를 중심으로 미국과 또 다른 거래 채널, 또 다른 경제 채널이 하나가 만들어졌고 그 안에서 북한이 나름대로 제조업으로서 그리고는 북한이 잘하고 있던 군사적인 무기를 만드는 그런 하나의 공장 기지로서 활동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배가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부분 때문에 북한이 정말로 전쟁을 일으킬 거냐? 아니죠. 전쟁하면 끝인데. 긴장감을 끌어올리면서 본인들의 능력 혹은 본인들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은 미국의 대선도 있습니다. 북한이 뭔가 이러한 악유를 만들어낼수록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점에서 지금 이러한 스탠스가 바뀌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이거는 쉽게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코스피 하락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게 하나의 이유가 되고 그리고는 북한의 변화는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조금 우리 대북 리스크에 대한 걱정을 좀 하게 되는 거는 2016년에 당시에 이제 미국 대선 있었을 때 트럼프랑 힐러리가 붙었을 때도 북한이 어쨌든 그걸 지렛대로 삼아서 자기의 어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을 군사적 행동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핵실험도 했었고 ICBM 발사하면서 미국 네. 본토를 공략할 수 있다라는 위험을 가중시켰단 말이죠. 그게 이제 미국을 자극을 했었고 당시에 이제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전개를 하면서 전쟁 긴장감이 상당히 고조가 됐었다고요. 그때 증시도 일시적 충격을 받았었고요. 저는 이제 올해 걱정이 되는 거는 또 대선 지금 나와 있고 대만 뭐 총통 선거 결과도 나왔지만 국제 정사 위협 이렇게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예를 들면 북한이 NLL 얘기도 했지만 북방한계선 침범이라든지 아니면 연평도 포격 같은 어떤 도발을 이제 감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거고 그럼 이제 이게 계속 우리 증시가 좀 회복이 돼서 이제 가나 싶으면 또 발목을 잡을 그렇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 우려가 되는 큰 상황인 거죠. 동무들 그만하라고. 예. 하지 마십시오. 싸우는 거는 누구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어야 되는데 다른 분들의 다 의견을 들어보면 당분간 상당 기간 좀 지속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좀 우려가 생깁니다.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순재 고수,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 이슈다. 손석우 고수, 북한 리스크 어느 해보다도 위협적일 것이다. 이재규 고수, 글로벌 분쟁 등의 리스크가 남아있다. 테이버 고수, 북한 스탠스 변화에 주목해보자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